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특별법의 목적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10월 진상규명 조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수천 건의 피해 신고가 미완성으로 종결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다행히 조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4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는 4건의 법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 법안을 마련했고 지난 28일 행안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유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연구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2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여순사건 법정 조사 기간을 연장한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조사기간 종료 시까지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5,500여 건은 최대 2년까지 조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눈여겨볼 점은 위원회 구성 시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을 추가하도록 한 것과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수용 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처형된 사례처럼 유죄를 받은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 밖에 위원회가 작성하는 진상조사 보고서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신고기간도 연장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누구보다 바랐던 유족들은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명예회복을 시켜드리는 게 우리 사회가 이분들에게 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루의 지연이 곧 한 사람의 생애를 놓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행안위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연말연시 기부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전남에서도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사랑의 열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전남의 모금 목표액은 113억 9천만 원으로 여수시청 앞 1호 광장과 전남도청 앞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됩니다. 지난해 전남은 125억 1천만 원을 모금해 목표액 118.6%를 달성했고 기부는 모금회 홈페이지나 ARS, 온도탑에 새겨진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이 오는 3일 시작됩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살인과 존속살인 혐의로 각각 기소된 부녀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엽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2009년 7월 순천시 황전면의 한 농촌에서 막걸리를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부녀는 대법 확정 판결 후 10년 만인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이번 재심 결정과 함께 형 집행 정지도 받아 자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광주 비엔날레가 86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세상 만물의 울림에 귀를 기울인 올해 전시에 약 70만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갔는데요. 전시 기간에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의 인연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인간의 뇌를 형상화한 실리콘 덩어리가 긴장된 음향에 공명하며 격렬하게 진동합니다. 인간과 비인간, 유기체와 기계의 상호작용을 다룬 이 작품은 올해 전시에서 관심을 끈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펼치 작품을 봤을 때 좀 독특하고 좀 흥미롭고 좀 어떤 기계들과 같이 결합해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작품이 좀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지난 9월 7일 개막한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는 세상 만물과 공간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고 상호 관계성에 주목했습니다. 본전시에 참여한 작가 72명 모두 생존 작가들이고 절반이 넘는 40여 명이 여성 작가들입니다. 기후변화와 여성, 도시 문제 등 동시대의 이슈들을 시각과 청각 등 오감을 자극하는 작품에 담아 선보였습니다. 다른 갤러리에서 보는 그런 작품들과 조금 더 실험적인 작품을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주제와 형식의 부대 전시인 파빌리온엔
22개 나라와 기관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86일 동안 70여만 명이 전시를 관람했고 관람객을 상대로 조사한 만족도는 81.7%로 지난 제14회 행사 때보다 5.8% 높았습니다. 31개소의 전시 자체들이 각각 독특했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에게 기쁨을 줬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또 세계 미술사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전시 기간 동안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광주 비엔날레의 인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름 붙인 본전시 섹션의 소제목과 개막식과 전시 도록에서 선보인 한강 작가의 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미술의 형식을 소리의 영역까지 확장하고자 했던 올해의 전시 작품들이 다른 현대미술 작품들과 얼마나 차별화됐는지, 양적 확대에 몰두한 파빌리온이 광주 비엔날레의 존재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30살 광주 비엔날레에 던져진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내일까지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예결위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양 기관이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며 합의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내년 전체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고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전남도는 우수식재료 비용을 포함하면 무상급식 분담 비율이 도교육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비용에 우수식재료 비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일 오전 도의회 예결위 주재로 양 기관의 부단체장끼리 간담회를 갖기로 해 합의안 도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